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 쇼 차이나 온! 안녕하세요, 최기훈. 서주현입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뭐랄까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중국 전문가 모셨는데 먼저 산미 씨 함께합니다. 고산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산입니다. 차이나온 대미를 장식해 주실 중국통 박승창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중국 뉴스 스위치 켜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또 다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온! 중국의 미래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표의 우선순위 변화입니다. 현대적 산업체계가 1순위로 올라섰고 제조 강국에 항공우주 강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중국이 그리는 2030년 그 청사진이 차이나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달 수입 400만 원에도 인력난을 겪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민물개 감별사인데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중국 장쑤성 싱화는 민물개 풍년을 맞았습니다. 거래 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각지에서 온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의 품질 문지기이자 가격 책정자, 민물개 감별사들이 매의 눈으로 개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현재 싱화시장에서 일하는 감별사는 약 1,500명. 하지만 상점당 평균 10명이 필요해 600명에서 9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감별사의 평균 수입은 월 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인데요. 높은 수입에도 인력난을 겪는 특별한 직업 이야기가 차이나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숫자 하나에 4억 원? 행운의 번호를 향한 뜨거운 관심입니다. 중국에서 6666-6666으로 끝나는 휴대전화 번호가 경매에 나와 화제입니다. 알리바바 자산 플랫폼에서 열리는 경매의 주인공 1땡땡6666-6666 번호. 시작가는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4억 원인데요. 중국에서 숫자 6은 발음이 순조롭다, 잘 풀린다와 유사해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같은 숫자가 반복될수록 기운이 배가 된다고 여겨져 6666-6666 같은 번호는 부유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숫자 하나에 담긴 문화와 염원, 행운의 번호를 향한 뜨거운 경쟁이 차이나 헤드라인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상 차이나 헤드라인 톱3였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인데 먼저 중국 미래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15년 후에 중국의 모습을 설계한 뭐라고 할까 좀 역사적인 회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최우선에서 앞단에 있는 과학, 뭐 우주강국 이런 얘기가 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게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이제 우선순위가 그렇죠.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산업 체계가 1순위로 올라섰고요. 특히 이제 항공우주 강국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대외 개방이 9위에서 5위로 대폭 상승했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개방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개방을 더 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자주적 개방, 제도적 개방을 강조하고 있고 외압이 아닌 자발적 선택임을 정확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4.5%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5% 이게 사실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고 중국을 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부동산 위기 문제라든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근데 이번 사중 전화에서의 핵심은 네. 결국 과학 기술 자립 자강 그리고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강조한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 성장 방식이 아닌 기술 혁신과 그다음 산업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라든가 우주항공, 첨단 제조업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2026년 3월 중국 양회에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실행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면 다시금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병아리 감별사 아시나요? 병아리 감별사? 네, 아세요? 아시는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병아리 앞에서 이렇게 감별사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 이거를 알면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미 씨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당연히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우리는 많이 병아리 들었던 감별사. 이야기죠. 지연 씨가 오늘이 15번째 지연 씨랑 함께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수상해요. 감별사를 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봤던 그 병아리 감별사 진짜 있는 직업인가요? 그래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국내 병아리 감별사도 그러니까 네. 중국의 개 감별사와 급여 조건이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병아리 한 500마리를 7분 동안 성별을 감별해내는 거죠. 역시 교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명확하게 했다가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민물개 감별사 처음입니다. 첫 경험입니다. 민물개도 감별사가 있나 싶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듣기에. 네, 그랬는데 왜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선미 씨? 이게 단순히 개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개를 한 마리 들어서 다리는 정상인지 그리고 네. 배 부분을 관찰해서 A급만 골라낸다고 합니다. A급, 이게 암캐, 수캐 뭐 이런 걸 보는 게 네. 아니라 A급 상품의 어떤 퀄리티를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매일 이제 오후 3시부터 네. 다음 날 6시까지니까 밤샘 작업을 한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시간 한 50kg 이상의 개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A급이라는 게 어떤 조건들이 수반이 돼야 A급인지 그러니까요. 일단 사람으로 평가하면 다들 A급이세요. 다들. A급, 다리가 A급? 정상이고. 저희가 방송인데 B급인데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다 정상인데 이게 민물개에 대한 A급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선미 씨. 네, 사실 간단한데요. 바로 오래 살 수 있는 신선한 개. 아, 이게 바로 1등 덕목이라고 합니다. 감별사 진짜 도전해볼 만큼 좀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선미 씨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감별사에는 계절을 좀 타는데요. 계절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추절 전후부터 12월 말까지 이게 개철에만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요. 저 해외 취업 아쉬워요?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저 민물개 감별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포스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합격. A, B, 그렇죠. 포스는 나올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던 민물개 감별사 소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더 재미있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에 중국에서는 원래 구자를 좋아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구자, 숫자 9를 좀 좋아하고 팔자도 맞나? 어쨌든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앞서 설명에서 육자를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네. 제가 육자를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중국에서 8을 가장 좋아하지 않나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6, 8, 9. 8, 9. 8, 9. 그래서 이제 뭐 6은 순조롭다는 뜻이고 8은 뭐 가장 좋아하는 그래요. 또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9도 네. 매우 좋아하죠. 9는 딱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임금과 그다음에 사랑, 오래된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9는 오래 가다는 뜻이거든요. 임금도 오래 살아야 되고 연인도 사랑도 오래 가야 된다. 뜻이 있네요. 그래서 천장지구라는 영화 알죠? 천장지구, 그때도 유덕화. 구가 들어가죠. 그 천장지구라는 뜻이 올해 올해 천장지구의 마지막 네네. 글자가 그게 이제 같은 발음이죠. 네, 저는 그 중에서도 교수님이 말하신 8 숫자 중국이 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 기억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도 8월 8일 저녁 8시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8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A, 뭐 888, 뭐 이런 차량 번호판이 한 1억 6천만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8이 네. 4개 들어가면 다 억 단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억도 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선미 씨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을 쌓는다는 파자이가
숫자 8이랑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순수 그 발음 때문에. 네, 발음 때문에. 그리고 와. 8만큼 이제 6도 그런데요. 중국에서 6이라는 발음이 리오인데 이게 순조롭다, 잘 풀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행운과 번영을 뜻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게임이나 뭐 채팅에서도 6은 뭐 대단하다, 와 멋지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숫자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천사 이러면 뭐 환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1004 뭐 이렇게 가면은 네. 우리는 한 자릿수를 쭉 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숫자에 대한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를 싫어하고 8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게 실제 경제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숫자 하나에 담긴 문화와 염원, 그리고 또 그것이 만들어낸 독특한 시장.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다음 단계의 혁신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을 알아보는 코너 이 노트. 맞았어요. 드디어 맞았습니다. 드디어 맞았네요. 그렇죠? 어허. 네, 오늘은 어떤 산업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요. 오늘도 어떤 주제가 나올지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맞힌 우리 지연 씨부터 출발해볼까요? 약간 에너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보입니다. 네. 김윤현 씨는 어떤 걸로? 저는 소금 동굴이 갑자기 뜬금없어서 찍어봅니다. 오,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사이에 소금 동굴이 보이고요. 우리 산미 씨가 볼까요? 수소 수소. 저장, 그리고 수소 경제도 네, 있고 수소, 네. 수소. 지연 씨 네, 어쩐지 주제가 좀 친환경 쪽인 것 같아요. 친환경 그래요. 교수님, 저희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을까요? 친환경 에너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오, 네. 소금? 장난으로 아까 소금 동굴을 찍어봤는데 먹는 소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 또 오늘 또 평범하게 가기는 틀렸다, 글렀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면서 AI 비손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AI의 비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 온입니다. 중국이 호주와 칠레가 독주하던 리튬 자원 생산 분야에서 염호 리튬 추출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권시보에 따르면 칭하이 염호 주식회사는 지난 9월연간 4만 톤 규모의 기본 리튬이온 통합 프로젝트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 역시 리튬 자원 확보는 최대 과제이자 최대 시장입니다. 현재 중국의 탄산 리튬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광석 추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예측에 따르면 시장 차치구와 칭하이의 염호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탄산 리튬 40만 톤의 생산 능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리튬 자원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염호 리튬 추출 기술의 혁신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직접 리튬 추출 기술과 멤브레인 커플링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 주기를 몇 달에서 며칠로 단축시켰으며 리튬 수율을 25%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활용한 제로 탄소 생산 방식입니다. 시장 지역 염호 프로젝트들은 자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 원자재 공급부터 녹색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비용은 톤당 3만 위안에서 4만 위안으로 수입 리튬 광석 가공 비용보다 현저히 낮아 명확한 비용 우위를 확보하며 삼박자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친환경 리튬 에너지 산업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선두주자 중국이 한 발 빠른 투자에 전 또 한 번 이렇게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국의 염호 리튬 추출 산업이 정말 빠르고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핵심 에너지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보급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칭하이 염호 주식회사가 연간 4만 톤 규모의 리튬이온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등 대규모 생산 능력에 집중적으로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자원이 무조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튬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 탄산 리튬의 80% 이상을 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글로벌 리튬 수요가 약 한 50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호에서 추출하면 이 비용이 톤당 4만 위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 광석 가공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는 항상 이 이노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적극적인 이 산업 지원. 너무 부럽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부럽습니다. 산미 씨,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 자원 확보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더 적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선진국의 핵심 과제가 바로 이 자원, 광물 확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해외의 자원 개발 전략과 함께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과 멤브레인 커플링 기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통한 리튬 생산, 환경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친환경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이 독성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활용해서 제로 탄소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중국의 에너지 독립 전략이 정말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보면 기술력도 국가의 경쟁력이지만 이 자원을 우리가 또 얼마큼 확보하느냐도 정말 큰 경쟁력이 아닌가. 친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친환경 리튬 에너지 산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노트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드디어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순서가 아닙니다. 차이나 온의 자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 이 시간 때문에 차이나 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컬처 스포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미 씨 기다렸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제가 면 요리거든요. 와, 면 요리 맛있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제일 좋아하잖아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중국의 대표 면 요리 누들로드 여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걸 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국 면 하면 떠오르는 짜장면을 만나러 베이징으로 가보실게요. 가시죠. 와, 중국에는 약 1,800여 가지의 면 요리가 있습니다. 단연 세계 최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짜장면. 베이징의 원조 짜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된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검은 소스인甜面酱에 돼지 고기를 볶아서 만든 소스, 그리고 오이와 숙주 등 야채를 곁들여서 비벼 먹는데요. 이 짜장면의 기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6세기 만주의 느르하치가 군량으로 중국식 된장을 물에 풀어 채소와 함께 먹던 습관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태후가 시안에서 먹어보고 감탄해서 베이징으로 들여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로는 산둥반도의 노동자들의 음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면 요리는 바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 요리 중 하나인 시안의 싸우지면입니다.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은나라 말기 주무왕이 주왕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병들을 위해 교룡을 잡아 요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때 똑똑한 요리사들은 교룡 고기로 맛있는 고기 다짐을 만들어 국물을 내고 그리고 삶은 면에 부어서 면만 먹고 국물을 다시 사용했다는 방식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장병들은 잊을 수 없는 고기 면 요리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싸우즈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드시 5가지 색깔의 재료가 들어간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오행의 사상을 반영하고 영양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치사면에서 손님이 왔는데
싸우즈면을 안 먹였다면 손님 대접을 안 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 귀한 손님들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싸우즈면은 중국 정부의 무형 문화재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맛있는 누들로드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중국으로 출발하시죠. 네, 아우 참. 제가 또 진짜 면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네, 정말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앞서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면 몇 개만 읊어보고 또 가볼까요? 면 하나씩 가볼게요. 칼국수? 칼국수,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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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냉, 물냉, 비냉, 콩국수. 콩국수, 저 라면, 짬뽕? 짬뽕, 한국식 짜장면. 한국식 짜장면. 어, 면 안 좋아하시네 다들. 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또 있어요? 말해주세요. 쫄면, 냉면, 그리고 안동국시, 비빔국수. 오. 면은 그냥 가시죠. 면 박사님인데요, 면 박사님? 면 박사라고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저를 면 박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소개해주신 세 가지 면 요리를 제외하고 또 살펴볼 면 요리가 있다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면 요리가 가장 많을까 중국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네. 그래도 면 요리는 우리가 더 많을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정말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너무 넓고 어. 지역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5대 면 요리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베이징의 짜장면, 그리고 란조의 우육면 외에도 우한 지역의 열감면, 그리고 산시의 도상면, 스촨의 단단면 등이 있습니다. 몇 개 익숙한 단어들도 좀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도 아까 싸우즈면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싸우즈면 싸우즈면. 뭐 도상면이랑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우리 저 앵커님 이 싸워주면 발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잠깐만. 싸우즈면. 이거 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싸워주면. 더 좋으시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 그냥 싸워주면. 역시 면 박사님. 전 면 쪽은 발음까지도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게 뭐 지역마다 정말 다르고요. 네. 또 완전히 또 다른 요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 지역 가면 전혀 잘 모르는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도상면은 어떻게 보면 당나라판 파스타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도상면. 근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두 분 중국에서 드신 면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게担担면입니다. 저는 사천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면.担担면은 중독성이 더 강합니다. 또 먹고 싶어요. 선미 씨는 뭐 좋아했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복붙하겠습니다. 저도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担担면이 정말 맛있는데 한국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궁금한데요? 그래요.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탄탄면이라고 하죠. 탄탄면. 그래, 탄탄면. 먹어봐야겠는데요. 탄탄면이担担면입니다. 네, 탄탄면. 저는 어쨌든 그 베이징의 짜장면. 원조 짜장면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 맛에 대해서 우리나라 짜장면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드셔보셨나요? 네, 당연히 먹어봤는데요. 제 입맛에는 이제 베이징 짜장면이 좀 짜면서도 되게 구수한 맛이에요. 구수한 맛이 네, 있어요? 그 근데 안에? 전혀 달지 않아요. 아예 달지 않고 근데 대신에 이제 베이징 짜장면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즐기는 게 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라면 하나씩 하시죠. 그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먹고 싶은데 컬처 스폿은 또 이런 또 문제가 있네요. 이런 면이 또 네, 문제예요? 이런 면이 또 오늘 이거 편집 안 당할 때까지 할 겁니다. 컬처 스폿의 이런 면이 전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컬처 스폿을 보고 네. 진짜 한 가지 완전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중국 가야겠다. 중국 가야겠다. 중국 진짜 가야겠다. 면 요리 먹으러 가야겠다. 올해가 가시기 전에 가신다라는 네, 진짜 소문을 제가 가려고요. 들었는데 진짜 가시려고요? 일은 어떻게 하고요? 일은 결국 못 가시겠다. 저는 오늘 이게 컬처 스탑 보면서 네. 제가 한 1,800가지 정도의 그 면 종류가 있는데 중국에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 150가지 정도 다른 것을 먹어봤고 또 찍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이 중국 누들 여행 이런 책도 하나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또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래 해봐야 되겠다. 꼭 써주세요. 너무 좋아요. 누들 여행 후보로 다시 한번 나도 떠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지현 씨가 중국 간다고 해서 중국 진출을 하실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수님? 저야 뭐 중국을 워낙 자주 가기 때문에 근데
중국 곳곳을 나머지 뭐 먹어본 좋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한 1,700가지가 넘는 면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아, 부지런히 돌아다녀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실 때 가시더라도 꼭 차이나오는 다시 보기로 복습을 꼭 해보시고 중국 가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끝인사 한번 해볼 텐데 다 같이 오늘 끝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궁금할 땐 뭐라고요? 차이나.